대표님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대급 기회가 왔습니다. 알고리즘 문맹자인 초보셀러도 수동 등록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네이버 로직을 뽀개고 누적시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검색 엔진 로직의 변경, 지난 6월 말에 네이버 로직이 바뀌어서 많은 셀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시거나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직의 변경은 우리의 주문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그 비밀을 상세하게 밝혀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엊그제 3개월간의 실습하는 파워셀러 5기 과정이 종강되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시켜서 죄송하지만 많이들 성장하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9월 17일부터 새로운 6기가 되실 분들을 모시고 3달간 가열찬 여정을 떠납니다. 혼자 구매 대행하시는 초보 대표님들이 지난 3개월간 실적이 별로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3개월 뒤에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기적의 구매대행 노하우 실습반에서 제대로 실력을 쌓고 성장을 하세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강제로 일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모집 내용은 지난 5기 공고와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내일연구소 카페에다가 공지사항에 6기 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 메일 주세요. 어떤 걸 들은 고민하다가 대표님 평소 스타일이라는 걸 고려해갖고 저희가 되게 약속에는 좀 좋지 좀 준비했거든요. 머플러고요. 겨울이 잘. 추억을 담아서 그 롤링 테이프를 적어봤어요. 울지 마세요. 고기는 좀 민감하니까 집에 가셔서. 예쁘게 좀 올게요. 울지 마. 자, 들어갑니다. 네이버는 소비자 입장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잠시 네이버 노출과 랭킹 알고리즘을 잠깐만 볼까요? 네이버의 로직 흐름을 잠깐 보면요. 카테고리와 딱 맞는 상품인지를 판별하는 적합도가 상품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면요. 인기도는 상품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인기도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고객 경험들이 AI 로봇에 누적되어서 지수화됩니다. 상품의 키워드가 이미지, 또 카테고리와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또 페널티 요소가 발생하면 신뢰도가 좀 낮아지고 노출에 불리하도록 로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3대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적합도에는 상품명과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과 태그, 그 다음에 인기도에는 상품의 클릭수와 판매량과 판매액, 구매 평수, 최신성과 찜수, 그 다음에 신뢰도는
상품의 SEO 지수, 그러니까 상품과의 연관도 이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됐는지, 또 페널티 반영이 돼서 품질이 낮아지진 않는지, 또 상품의 품절과 발송 지연, 또 낮은 구매평, 그리고 네이버 안전거래 기준 미준수, 이와 같은 것이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적합도와 인기도 신뢰도가 다 합해져서 종합 점수가 부여되고요. 모든 가중치를 지수화한 다음에 경쟁 상품과 비교해서 순식간에 랭킹화하죠. 네이버 쇼핑 노출 순위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네이버는 일찍이 같은 상품은 묶어서 손쉽게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했고, 묶인 상품도 상품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배송비를 포함할 경우 최저가를 다시 소팅할 수 있게끔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 손목시계를 조회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쇼핑몰별 가격 비교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가 제일 위에 뜨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배송비 포함이나 그 다음에 카드 할인 정도에 따라서 여기에 순위가 다시 달라집니다. 또 색상, 사이즈, 간편 옵션 제도를 도입해서 가급적 단품 위주로 상품이 진열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지마켓과 11번가 등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나의 상품을 여러 개로 나누어 등록하는 바람에 네이버의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색상, 사이즈, 간편 옵션 제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마킹을 하고 사이즈도 손쉽게 마킹을 해서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기저에는 상품을 단품으로 올리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5년 전부터 아마존을 비롯한 전 세계의 쇼핑몰이 PL 상품, 그러니까 퍼스널 레이블 상품을 밀어주게 되자 네이버도 이와 같이 브랜드관을 만들고 브랜드 광고를 또 할 수 있도록 데이터도 제공을 해서 뒀고요. 네이버 쇼핑에 브랜드 카탈로그로 묶어서 고객이 원하는 브랜드를 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뛰어난 한국의 판매자들이 갖가지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자 어뷰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상품명 간소화 작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명 간소화 부분은 지금의 아마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확하고 필요한 키워드만 상품명에 딱 쓰는 물건들을 더 상위에 노출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품명 외에 잡다한 꾸며주는 말들이 별로 없죠, 그죠? 요즘요. 상위에 노출되는 것은 여기가 광고고 바로 밑에 파워 상품들이니까 간결한 상품명이 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품명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이 태그 사전 내에 같은 카테고리에 있으면 노출에 문제가 없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판매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 키워드만 상품명에 딱 표현해야 노출이 잘 되게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야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품끼리 묶기도 쉽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바뀌는 중요한 변화를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상품명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표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메인 옵션만 상품명에 쓸 수 있죠. 5kg. 여기에 5kg도 있고 3kg도 있고 원래 1kg도 있고 더 7kg도 있고 많겠지만, 어쨌든 옵션의 메인 1번만 상품명에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볼 때, 자 보세요. 예전에는 여기에 스마트폰 갤럭시 S22, S21, S2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매하면 그동안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젤리 케이스, 알루미늄 케이스, 지갑형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옵션에 들어갈 갤럭시 케이스 S20, S21, S22 이렇게 모두 상품명에 적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노출을 안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되는 모델 옵션 1만 상품명에 넣어라,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S22, S10, 여러가지 종류의 옵션들이 S21 여러 개의 종류들이 나오죠. 그러나 상품명에는 딱 하나, 메인이 되는 옵션명 하나만 딱 집어넣을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이 잘 안 될까봐 S20을 올리고 또 S22를 올리고 또 S22도 또 따로 올리게 돼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원하는 아이템을 금방 가격 비교하기 쉽고요. 네이버는 각각 따로따로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하니까 수익이 추가되어서 좋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적합도와 정확성이 노출을 결정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품과 상품명, 정확한 카테고리, 또 실제의 상품 이미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해야 상위에 노출을 하겠다는 원칙이죠. 여기 보면 상품명에 무농약 세척 고구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척 고구마 이미지를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매칭이 잘 되는 것이죠. 호박 고구마를 상품명에 쓰고 실제로는 밤 고구마를 자주색 고구마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동안의 카테고리 선택은 예를 들어서 슬리본이다. 그러면 이 슬리본 상품을 해외에서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슬리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슬리본을 가져오면 이 슬리본이 차지하는 카테고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신발인데 여성 신발이라고 가정을 해도 패션 잡화 여성 신발 단화 슬리본입니다. 그런데 슬리본의 상품의 개수는 280만 개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슬리본에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로퍼 패션 잡화 여성 신발 단화 로퍼인 경우에는 상품의 개수가 500만 개예요. 그리고 스니커즈인 경우에는 1300만 개죠. 그러니까 여성 신발은 좀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슬리본을 가져와서 이 카테고리의 마지막 카테고리가 약간 틀리더라도 대부분 노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판매자의 리뷰 수와 이 상품의 개수를 견주어서 가성비를 따져서 덜 경쟁이 심한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SEO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용이 점점 안 될 거란 이야기죠. 내가 슬리본을 가져오면 오롯이 슬리본스러운 것만 슬리본 카테고리에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정화가 덜 됐다고 봐야죠. 스니커즈가 지금 슬리본 카테고리에서 여기에서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점점 줄어들 거란 이야기죠. 슬리본 카테고리에는 슬리본만 팔리게끔 하는 방식을 쓰겠다.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적합도와 정확성이 노출을 결정한다. 자, 세 번째는 검색 트리를 세분화하고 종합적으로 지수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BDT라고 검색 엔진이 새로운 로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GBDT로요. 그래서 네이버가 발표한 자료를 좀 볼까요?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바꿔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쿼리는 상품일 수도 있고요.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어떤 그 요소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출 방식은 노출과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단순합 위주였어요. 그래서 특정 요소에 대한 가중치가 높으면, 월등히 높으면 나머지가 형편없어도 매우 노출이 잘 됐었습니다. 즉 상품과의 연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카테고리별 높게 평가하는 기준, 그 가중치를 충족하면 상위에 노출시킬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판매 실적, 하나는 트래픽, 하나는 브랜드, 밑에도 판매 실적, 트래픽, 카테고리, 이 아래는 판매 실적, 상품 속성, 최신성, 그 아래 가면 또 다른 또 요소들이 다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다. 그러면 그 전자제품은 뭐니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 것을 더 우대하는 정책을 썼다고 하면 판매 개수나 브랜드가 낮더라도 트래픽 가중치가 높게 반영이 돼버리면 이 상품은 상위에 그냥 노출되어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농기구 호미를 판다. 그런데 그 호미는 트래픽이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네이버 기준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농부들이 많이 사는 상품을 더 우대를 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 있으면 트래픽이나 들어오는 클릭수 또 카테고리가 매칭이 제대로 좀 덜 돼도 판매 실적에 따른 가중치만 점수를 더 많이 받으면 확실하게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중치 곱하기 랭킹 요소의 값들을 더한 형태였다. 이러한 선형 모델은 적용하기는 빠르고 해석이 직관적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랭킹 상승에 필요로 하는 특정 부분의 가중치만 과포집되어도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쿼리 A는 트래픽만 많이 유입되어도 상위에 노출되고요. 쿼리 B는 판매량을 많이 발생시키면 상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가구매 같은 걸 해서 그냥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인 가구매나 슬롯을 활용한 트래픽에 취약한 문제가 계속 노출되어 왔다. 이게 네이버 로직의 6월 23일 이전에 안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경이 스팀 다리미를 조회를 했는데 예전에는 스팀 다리미가 테팔이든 아니면 다른 홈쇼핑의 어떤 브랜드의 다리미든 간에
다리미 분야에 노출되기 위한 여러 요소 중에 판매량 가중치와 유입 트래픽이 중요한 카테고리 기준이라면 이 판매량의 가중치와 트래픽 가중치만 충족이 되면 노출이 잘 됐으니까 여기에 다 한경위로 실제로 조회를 했는데 테팔의 리뷰가 더 많았었다면 리뷰 수가 적은 한경위 스팀 다리미도 더 아래에 배치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품과의 적합도가 중요해지고 하나의 가중치가 아니라 또 리뷰수나 조회수 또 판매량뿐만 아니라 전환율과 적합도 등 하위의 이런 트리가 세분화되고 종합적으로 짓게 되는 모델이니까 검색하려는 상품과 연관도가 떨어지면요 노출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서 한경위 스팀 다리미만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AI의 데이터가 누적되어서 상품과 직접적인 연관도가 떨어지는 상품은 노출이 어렵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카테고리 적합도, 상품명 키워드 적합도, 이미지 적합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다 엉켜 있는 거죠. 이제 인기도도 리뷰 인기도 또는 어떤 배송 지연에 대한 페널티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 까먹는다든가 찜수로 인해서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모델로 다 플러스 돼서 도식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중치만 더 합산을 했다면 이제는 트리가 나눠져서 좀 더 세부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렇게 랭킹이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변화된 로직에 의해서 랭킹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제는 섞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네이버 쇼핑 상위에 있던 페이지들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나는 단촐하게 상품명만 깔끔하게 썼는데 의외로 또 앞쪽에 노출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유입 측정 변화로 유입이 적게 잡힌다는 점이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판매량이나 트래픽이 중요한 요소로 잡히던 유입 마케팅은 지표가 다소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위에 트래픽 위주로 몰렸던 유입 데이터가 점점 이제 분산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롯을 쓰고 그러니까요. 네이버의 플랫폼들을 활용하도록 유인하는 어떤 독점패를 시정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내 마켓의 통계 메뉴에서 보는 채널별 유입량은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9월 1일부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마케팅 채널 유입정에 대한 로직이 변경이 돼서 네이버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 검색과 네이버 쇼핑 서비스, 네이버 페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톡톡과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전부 다 전반적으로 마케팅 채널의 유입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이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단 네이버 블로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의 영향력이 안 그래도 점점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이번 유입 감소 채널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잘 살려서 상대적으로 강한 블로그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상품의 노출 지수의 고객의 경험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아마존에서 시작된 고객 만족과 경험, 그것을 쿠팡처럼 반영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세돌과 AI 로봇이 처음에는 인간이 이길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전 자료가 축적되고 과거 경험이 반영되니까 더 강력한 로직을 만드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또 똑똑해져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어느 정도 걸러낸다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어뷰징 업체를 영원히 잡긴 힘들죠.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트래픽 슬롯이나 갑작스러운 대량의 가구매 작업들은 많이 걸러내질 것입니다. 검색 로봇의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여기 보면 네이버는 인기도 적합도 신뢰도 위주로 진행되지만 아마존은 전환율,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을 말하는 거고요. 연관성, 상품과 상품명을 이루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상품 카테고리와 상품의 이미지까지의 그 직접적인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또 고객 만족, 그 다음에 고객 경험과 그 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고리즘이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통합 도구를 골고루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마존은 A9 엔진에서부터 A10 엔진으로 바꿔오면서 강력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구글과 아마존 검색 로봇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섯째는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이 상위에 랭크된다. 즉 클릭수 대비 전환율이 높은 상품, 클릭수 대비 전환율이 높은 상품이 상대적으로 상위의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들어와서 2개 사는 것보다 10명이 들어와서 2개 사는 게 훨씬 더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네이버도 아마 아마존처럼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이 우대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해온 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개인의 온라인 상점 자체도, 전체 상점 자체도 전환율이 점점 중요해져서 수많은 상품이 의미 없이 전시되면 트래픽이 발생하는 양에 비해서 구매의 전환율이 낮아지니까 대량 등록은 대량 등록대로 또 나름 발전하겠지만 앞으로는 구매 전환율을 따지는 마켓의 로직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아마존을 따라가는 네이버 구매 전환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스마트 스토어에 방문자가 많으면 무조건 지수가 높아졌다면 이제는 구매 전환율이 랭킹 지수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홍보 채널, 그러니까 어떤 SNS,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내 상품을 진열한 상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쿠폰을 제공을 하면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우리 네이버는 아직도 이렇게 유입이 되면 유입되는 유입률을 크게 쳐주고 그 구매 전환율을 생각보다 크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NS 등으로 유입 마케팅을 하고 상품 할인 정보 등을 주고 마켓으로 직접 유입하는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노란 이야기죠. 마구잡이 유입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존의 파워셀러들처럼 상품 홍보 채널에서 쿠폰을 준다고 해서 쿠폰 사이트 또는 나의 쿠폰 모음 사이트에다가 사람들을 유도하고 거기에서 리얼로 상품을 구매할 사람들, 그러니까 알짜배기 고객만 내 마켓에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 아마존의 파워셀러들이요. 그래서 쿠폰이나 혜택 등을 제공하고 실제로 구매할 사람만 모아서 마켓으로 진입시켜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전략을 쓴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무조건 방문자가 지난달에 10,000명이었는데 이번 달에 20,000명이면 내 상품 팔리는 것이 지난달에 100개가 팔렸는데 이번 달에 120개가 팔렸어요. 그러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어쨌든 20개가 순증했으니까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0,000명이 들어왔고 이번 달에 20,000명이 들어왔는데도 상품의 개수가 20개밖에 안 올라갔으면 당연히 이 마켓의 상품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 뒤로. 그래서 이 구매 전환율은 점점 네이버를 옥죄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이번에 6월 23일부로 발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아니 어쩌면 내년이라도 바로 마켓의 체류 시간과 구매 전환율이 매우 중요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마존의 알고리즘의 핵심인 고객 경험과 연관된 점수가 쿠팡은 물론 네이버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 다음에 자동 완성 키워드도 최신성을 반영을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인기 검색어 위주로 정보를 많이 찾았다면 요즘에는 특정 자음만 툭 치면 그 바로 뒤에 롱테일 키워드들이 쭉 뽑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다양한 탐색형 검색어 입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이버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자동완성 서비스도 롱테일 검색어들에 대한 자동완성 노출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오래된 검색어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자동완성 검색어를 파악해서 롱테일 검색어,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의 조합 같은 경우에요. 그런 롱테일 검색어의 커버리지가 증가해도 최신성이 반영된 자동완성 검색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엔진은 동일 출처 단위로 문서들을 묶어서 검색 결과에 제공을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8월달 26일 날 2022년 8월 26일 날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죠. 지금은 웹뉴스에서 바로 적용되지만 검색 엔진 성향이 점차 컨텐츠 주제별로 묶어서 보여주려는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뉴스 기사든 카페의 글이든 블로그의 글이든 상품 등록이든 하나의 출처나 유사한 컨텐츠로 묶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도 매일 올릴수록 유리하고 또 올린 상품은 브랜드 카탈로그나 쇼핑몰별 최저가로 막 묶이려는 성향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로깅을 할 때도 좀 더 전문적이고 하나의 주제로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편이 유사한 문서와 같이 묶여서 노출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은 거 보면 공정거래법의
어떤 자료가 발표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여러 자료가 같이 묶여져서 한꺼번에 세트로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이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 장면 탐색 기능으로 검색 엔진이 영상 내용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게 좀 달라진 점입니다. 이제 상품 페이지에 영상을 첨부할 때 반드시 동영상 타이틀을 기재해야만 영상의 내용을 검색 엔진한테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로직이 진화하고 있다. 즉 원하는 장면을 빠르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만 보고 싶은데 꼭 하이라이트 영상을 처음부터 다 봐야 되나? 이런 또 불편함이 있었는데 네이버 검색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면 탐색 기능이 새롭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장면 탐색 기능이요. 이런 장면 탐색 기능에는 AI 기술이 적용돼서 긴 영상 내에 어떤 중요한 순간들을 식별을 하고 검색어와 가장 관련성 높은 지점을 선별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탐색이 좀 쉬워진다고 해요. 장면 탐색 과정에는 영상과 관련된 AI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지도 분석을 하고요. 또 사물을 인식해서 빅데이터를 취합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부터 해당 영상의 어떤 정보들을 또 알아냅니다. 예를 들어 토트넘의 유니폼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손흥민 선수의 백넘버는 7번이고 뭐 이렇게 생겼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CR 기능. 동영상에 OCR 기능이 적용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OCR 기능으로 인해서 화면에 보이는 글자를 문자로 기술로 인식을 해서 영상의 의미를 또 알아내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실제 경기 기록과 또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왕 상품 동영상을 제작할 때 영상에 넣는 자막에도 하이라이트 부분에 중요한 키워드를 신경 써서 배치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덩어리는 alt 값, 그러니까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넣어서 검색 엔진한테 사진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alt 값 외에 이미지 스캔 AI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서 사진이 강아지인지 자동차인지 빅데이터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검색 엔진에 대한 내용이니까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은 한번 좋아요만 한번 누르고 그냥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이버는 검색 결과를 주제별로 모으는 스마트 블록 기술을 점점 진화시켜서 사용자들의 검색 의도를 반영하는 기술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아마존이 4년 전부터 시행해온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로그인 상태에서는 같은 키워드를 검색을 해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값을 보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존 검색 엔진이 A9에서 A10으로 진화하면서 개발된 정교한 상품 추천 시스템도 네이버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AI 템즈를 적용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역시 지구상에 구글이 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의 검색 엔진답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먼저 간단하게 검색 엔진이 변화해 온 것을 간단하게 되돌아보면 아마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니까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아마존과 구글을 따라가는 네이버. 지금 우리는 SEO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구글은 SXO로 명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Search Experience Optimization으로 전환되었죠. 계속 좋은 검색 체험을 제공하는 엔진이다. 또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축적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히스토리를 잠깐 볼게요. 구글 검색 엔진이 1988년 페이지 랭크라는 이름으로 런칭이 될 때 페이지의 링크의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나중에 따라왔고요. 또 2009년에 카페인이 런칭됐을 때 인덱싱 알고리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 순으로 대, 중, 소 카테고리를 치고 들어가면서 검색어를 인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판다 2011 버전에서는 무엇보다도 컨텐츠의 품질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여기서 이제 횡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 펭귄 엔진은 스팸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백링크 또 구매를 제재를 하기도 하고요. 인위적인 백링크 작업을 구매하지 못하게 제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허밍버드 엔진이 롱테일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긴 문장이나 음성 검색, 구어체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텍스트 기능도 이때쯤부터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문맥을 읽는 거.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내에 여러 키워드들을 단순 배치 여기저기 해놓는다고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이 연결이 되어야 지수가 높아진다는
있다는 사실, 이때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이버는 항상 지속적으로 2년에서 4년 뒤따라서 계속 이런 기능들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팸 필터 보안관 제도라고 해서 블로그라든가 카페에 2015년 정도쯤에 강력하게 단속이 시작되었고요. 우리도 이제 2017년에 문맥을 읽는 컨텍스트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쯤에 AI 테임즈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2015년 랭크 브레인이 AI 기술을 도입하고 고객의 검색 의도를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 맞춤형 검색 결과가 이제 2020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이제 버트 2019년 체류 시간 기준이 도입이 되고요. 경험치가 누적으로 반영되고 검색 의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커서를 로그인 상태에서 딱 갖다 놓아서 클릭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사용자의 연령, 성별, 쇼핑 패턴, 쇼핑 금액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정렬이 되죠. 그래서 네이버도 경험치를 반영하는 로직으로 2022년에 본격적으로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되돌아보시면 네이버와 쿠팡은 결국은 아마존과 구글을 계속해서 따라왔다. 그래서 아마존과 구글의 현재는 네이버와 쿠팡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달라진 네이버 로직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봅니다. 첫째, 네이버는 소비자 입장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진화시켜왔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알쏭달쏭 할 때는 고객 입장에서 그 편리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답이다. 둘째, 상품명을 작성할 때 옵션에 있는 여러 개의 키워드를 다 포함시킬 수 없고 중심이 되는 옵션만 상품명에 쓸 수 있다. 셋째, 반영시키는 요소의 트리를 세분화하고 종합적으로 지수화한다. GBDT라고 하죠. 넷째, 채널별 유입 측정 방법이 달라져서 트래픽 감소가 올 수 있으나 블로그는 예외다. 블로그 마케팅에 좀 더 집중하자. 다섯 번째, 고객의 경험치를 랭킹 지수에 반영을 한다. 고객의 경험은 유입이나 장바구니, 구매 등의 행동 경험을 말하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상품에는 가급적이면 광고하지 말고 판매가 되는 놈을 좀 더 밀어줄수록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드디어 구매 전환율이 높은 상품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다. 트래픽이 인위적으로 오버플로우 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가차없이 블락된다. 반칙하지 말아야 이런 뜻이죠. 일곱 번째, 자동완성 키워드도 고객별로 다른 맞춤형 결과가 나오고 롱테일 키워드의 범위를 넓게 반영을 하니까 상품명이나 태그 등의 연령대를 표시하고 장사하는 게 더 좋고 최신 키워드끼리의 조합이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자동완성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키워드 툴에 있는 7일 전에 없던 한 달 전에 없던 이런 키워드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덟째, 동영상도 순간 포착으로 읽어낼 수 있고 이미지도 텍스트로 설명을 안 해도 검색 엔진이 알아차린다고 하니까 상품 썸네일에는 상품이 분명하게 표현된 이미지가 더 유리할 것이고 동영상에는 중요 지점에 자막으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AI 검색 엔진이 OCR 기능으로 읽어가게 그렇게 세팅을 미리 하자. 어차피 작업할 바에는 검색 엔진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네이버 로직이 변경된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